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82개 성상을 살아오면서 큰 병을 앓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봄에 정기 혈액 검사를 받고 나니까 닥터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PSA 수치가 높아서 MRI를 찍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가서 MRI를 찍어라,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도대체 PSA 수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립선 특이항원은 결국은 단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PSA 수치가 높은 것은 전립선 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도,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걸 속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MRI를 찍고 나니까 전립선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로 가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고, 그리고 또 CD 촬영을 해라고 해서 CD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PSA 수치는 높지만은 전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립선 암은 어떤 것인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상식을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하고 또 헬스 매거진을 구입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암연구소와 미국 암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피부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 미국인 남성 8명 가운데 1명이 이 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 기능과 비뇨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정액의 약 20-30%를 생성하고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곳이고, 또 소변을 조절하고 정액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해서 악성 종양이 되는 질환으로 흡연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진행이 되면 소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봐도 완전히 다 나오지 않은 느낌이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전립선암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 나이가 많아지거나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과 비만, 식습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암 치료를 위해서 LA 윌셔가에 있는 굿사마리탄 병원 빌딩에 있는 LA 캔서 네트워크의 동양학 메디칼 닥터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주사를 맞고 또 암세포를 찾아 박멸하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꼭 15일 만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PSA 수치가 크게 떨어졌고 간과 콩팥의 기능도 좋아졌다고, 아주 좋은 징조를 보인다고 담당 의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어드밴스 온콜로지 방사능 종합학 박사를 만나서 방사선 치료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간호원으로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돌아왔고, 그 며칠 뒤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방사선 치료 간호원들과 직원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필요를 맞추고 헤어질 때는 호기를 하면서 작별 인사는 했지만은 또 만나자는 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혈액 검사를 하니 PSA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3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며 지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체력은 바닥을 쳤고 근육이 많이 빠져 그것을 만회하려고 매일같이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들의 무게를 줄이고 가볍게 운동하면서 혈액 보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UC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 연구원들이 실시한 국소전립선암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물성 식단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은
동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암 발전 위험이 4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전립선암에 있어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혈액 검사를 받고 전립선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모든 희망과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포자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부터 MRI, 조직 검사, CD 촬영, 이 모든 것을 마치고 PSA 수치는 높지만은 전이는 되지 않았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 무려 4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환자는 얼마나 초조하고 번민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면 암이 전이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느냐고. 나는 헬스메가전에서 레이놀드 씨의 수기를 읽었습니다. 농장을 경영하는 71살 레이놀드 씨는 2010년에 주치의로부터 PSA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12개 샘플 가운데 10군데에서 전립선암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뒤 전립선 제거 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에 다시 PSA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재발돼서 전립선암 4기임이 밝혀졌고 이미 몸 전체에 이곳저곳에 전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힘든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계속 PSA 수치가 높아졌고 결국 의사로부터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의 친구들은 실망하지 않고 이곳저곳에 연락해서 마침내 미시간 대학교 메디컬 센터와 연결이 됐고 그곳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방사선 리간드 요법이라는 방사선 표적 요법의 임상시험 대상에 선정돼서 1차, 2차, 3차 치료를 받고 암세포가 없어졌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웃 주민들과 가벼운 파티도 즐기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수기였습니다. 레이놀드 씨가 치료받은 방사선 리간드 요법은 2022년 3월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이놀드 씨는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연구하고 있는 많은 치료법들이 있으니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전립선암이란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용기를 주신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옆에서 늘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